숲속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숲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서 있다. 키가 작은 나무들은 서로의 그늘 아래 조용히 숨어 있다.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주변 나무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애초에 바람이 닿을 만큼 높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숲에서 유독 한 그루 다른 나무들보다 머리 하나쯤 더 높이 솟아있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모르는 바람을 맞는다. 다른 나무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거센 바람이 그 나무의 꼭대기를 때린다. 비가 올 때도 가장 먼저 맞고 번개가 칠 때도 가장 먼저 표적이 된다. 높이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숲속의 모든 시련을 정면으로 받아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연의 이치를 인간 세상에 그대로 대입했다. 숲속의 거목은 늘 바람의 시샘을 받는다. 험담이 들려온다면 당신이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험담과 시기와 질투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이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당신 주변에서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누가 굳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겠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험담은 관심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도 아주 뒤틀린 형태의 관심이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헤맸거나 무언가를 해내고 있거나 적어도 무언가를 해낼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조용히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 승진을 했다.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좋은 성과를 냈다. 그 순간부터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다.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동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한다. 점심시간에 자기만 빠진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가 오간다는 걸 느낀다. 걔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밑사람한테 잘 보인 거지 뭐. 운이 좋았던 거야. 오래 못 갈 거야. 같은 말들이 돌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당신은 그저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당신은 바람을 맞기 시작한다. 숲속의 거목이 된 것이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 하나가 유독 잘 된다고 해보자. 사업이 잘 풀렸든 좋은 직장에 다니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어떤 형태로든 남들이 보기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명절이면 그 사람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칭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묘한 가시가 들어있다. 쟤는 뭘 해도 되나 봐. 부모님이 쟤한테만 잘해줬으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그렇지 같은 말들이 돌아다닌다. 잘 되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산 결과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교의 거울이 되어버린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본성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인간의 행동 대부분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며 타인의 행복은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민낯이라고 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거의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하지만 남이 잘 될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그 감정 자체는 거의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험담의 정체가 명확해진다. 험담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문제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험담이 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험담이 도는 것이다.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성과가, 당신의 변화가 그 사람들의 내면에 불편함을 일으킨 것이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험담이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함으로써 나도 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착각 속에서 잠시 안도하는 것이다. 이웃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새 차를 뽑았다.
집을 새로 지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 이런 소식이 퍼지는 순간 축하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험담이다. 대출 엄청 받았을걸? 허세가 심해. 부모가 다 해준 거지 같은 말들이 동네를 돈다.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는다. 다 뒤에서만 한다. 왜 뒤에서 할까? 앞에서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라면 당당하게 면전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험담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서 출발한다. 시기심이라는 감정, 열등감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앞에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숲속의 거목이다. 바람이 당신을 때리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높이 자랐기 때문이다. 바람은 낮은 곳에 있는 나무에게 관심이 없다. 오직 높이 솟은 나무만 바람의 표적이 된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험담, 그 시기, 그 질투는 당신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2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절실한 이야기가 되었다. 소셜미디어 시대, 모든 것이 공유되고 비교되는 시대에 험담의 속도와 범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예전에는 동네 안에서 돌던 험담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다. 댓글 한 줄, 카카오톡 단체방의 메시지 하나가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전달된다. 거목이 맞는 바람의 세기가 비교할 수 없이 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람이 무서워서 자라지 않을 것인가? 험담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나무가 바람이 무서워서 자라기를 멈추는 것과 같다. 자라기를 멈춘 나무는 바람을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햇빛도 받지 못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햇빛을 받는 것은 언제나 거목이다. 바람을 맞는 대신 햇빛도 가장 많이 받는다. 험담을 듣는 대신 성장의 열매도 가장 많이 거둔다. 이것이 거목의 숙명이고 앞서 나가는 사람의 숙명이다. 지금 당신의 귀에 불쾌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 뒤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이 말을 되새겨보라. 숲속의 거목은 늘 바람의 시샘을 받는다. 당신이 바람을 맞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충분히 높이 자랐다는 뜻이다.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대련하게 여길 일이다. 시기하는 마음의 해부험담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험담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험담을 하는 쪽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할까? 왜 직접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할까? 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부풀리고 왜곡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험담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보았다.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내가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해보자.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수입이다. 그런데 옆자리 동료가 7천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매 5천만 원이 갑자기 초라해진다. 어제까지 만족하며 살던 내 삶이 오늘 갑자기 불만족스러워진다. 내 삶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비교 대상이 생겼을 뿐이다. 그 비교 대상이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불편한 감정의 이름이 바로 시기심이다. 시기심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다. 누구도 나는 저 사람이 시기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실력이 아니라 운이야. 저 사람 오래 못 갈 거야 같은 말로 포장한다. 시기심을 직접 드러내면 자기가 초라해지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는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험담의 심리적 구조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매우 예리하게 포착했다. 그는 시기심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추악한 감정이라고 했다. 분노는 이유가 있다. 슬픔도 이유가 있다. 하지만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이유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남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은 것도 아닌데 그저 남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속이 불편해지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 험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시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깔려있다. 자기 삶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기가 몰두하는 것이 있고 자기 삶이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남의 삶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 하지만 자기 삶이 공허한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인생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은 그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무언가로 가장 손쉽게 선택되는 것이 바로 남의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특히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진통제다. 잠시 동안 자기 아픔을 잊게 해준다. 저 사람도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도 별것 아닌 것에 대한 위안이 생긴다. 저 사람도 문제가 많아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문제가 조금 작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하지만 진통제가 병을 낫게 하지 못하듯 험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불만족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험담을 하고 나면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곧 다시 공허해진다. 그래서 또 다른 대상을 찾는다. 또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다. 끝없는 악순환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 자기 삶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대신 남의 삶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시간을 쓴다. 왜 그럴까?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들고 용기가 필요하고 실패의 위험도 있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쉽다. 소파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고 점심 먹으면서도 할 수 있다.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게으른 방법이 바로 험담이다. 쇼펜하워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다. 시기심은 반드시 자기보다 위에 있거나 적어도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느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누군가가 당신을 시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입에서 아무리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 말의 출발점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인식이다. 역설적이지만 험담은 일종의 인정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정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 중 한 명이 먼저 승진했다. 나머지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요즘 되게 바쁜 척 하더라. 부장님한테 아부를 잘하더라고. 야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실력은 아닌 것 같아. 같은 말들이 오간다. 이 대화의 표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다. 내가 승진하지 못한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야. 내가 뒤처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편법을 쓴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다. 험담의 진짜 목적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험담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달라진다. 화가 나는 대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 뒤에 숨는 것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뒤에 자기 불안을 감추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매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사교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어서 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기 이야기를 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은 남의 흠, 남의 실수, 남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험담에는 전염성이 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동조한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람도 험담의 자리에 몇 번 동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다. 이것은 집단 심리의 힘이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근거가 없겠어? 라는 착각이 생긴다. 하지만 10사람이 같은 험담을 해도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사람의 시기심이 모였을 뿐이다. 그래서 험담에 배응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험담의 출처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누가 이 말을 시작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인가? 대부분의 경우 험담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말에 왜 당신이 흔들려야 하는가? 그런 사람의 시선 때문에 왜 당신이 위축되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험담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적 기생충이다.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서 양분을 빨아들여야 사는 존재다. 당신의 성과, 당신의 성공, 당신의 변화를 재료 삼아 자기 공허함을 잠시 달래는 것이다. 기생충이 숙주를 해치듯 험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해친다. 하지만 기생충은 숙주가 사라지면 자기도 죽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 험담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험담도 힘을 잃는다. 험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면 그 행동에 의해 당신이 흔들리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적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들듯 험담의 심리를 알면 험담의 타격이 줄어든다. 지금 당신 뒤에서 누군가 당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라.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자기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그 사람의 문제다. 험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과 험담에 상처받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머리로는 저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다들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설치게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 옛날 부족 사회에서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생존 본능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끌려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으면 탈이 나듯 남의 험담에 반응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반응하면 당신의 마음이 탈이 난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 대해 매우 중요한 말을 남겼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부여하는 가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다. 당신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건강, 가족, 하고 싶은 일, 경제적 안정,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동네 누군가가, 회사 동료 누군가가, 친척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뒤에서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험담 한마디의 무게가 당신 인생 전체의 무게보다 커져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물론 합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험담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참는 것과 다르다. 참는 것은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차이가 크다. 참는 것은 에너지가 들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에너지가 절약된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저 사람 실력도 없으면서 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해보자. 순간적으로 열이 치솟는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가서 따져야겠다.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모아야겠다. 같은 생각이 밀려온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한다. 가서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할 것이다. 혹은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 라고 빠져나갈 것이다. 결국 당신만 감정을 소모하고 관계만 더 악화되고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험담거리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둘째, 해명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근거 없는 말이 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해명은 효과가 없다. 아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역효과가 난다. 당신이 해명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해명할 게 있으니까 해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연예인들의 해명, 기자회견을 떠올려보라. 해명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답변이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험담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금방 관심을 돌린다. 험담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다. 당신이 반응해서 수명을 연장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셋째, 험담을 전해주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야, 너 뒤에서 이런 말 나돌더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알려주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험담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말하거나 당신에게 굳이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험담을 전해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의도가 좋든 나쁘든 결과는 같다. 당신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되었고 느끼지 않아도 될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험담을 전해주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고마운데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아도 돼.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넷째, 험담에 상처받았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의심이다. 혹시 저 사람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험담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험담의 궁극적 목적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험담보다 내부에서 시작되는 자기 의심이 훨씬 파괴력이 크다. 남의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1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험담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노력한 시간, 당신이 이루어낸 것들은 남의 말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내면의 독립성이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자기 가치를 맡기는 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가?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보다 훨씬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특히 그 험담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올 때는 더욱 그렇다. 오래된 친구가 뒤에서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상사에게 당신의 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다른 가족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진다. 왜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 순간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무너질 것인가? 버틸 것인가? 험담에 끌려갈 것인가?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당신의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 내면에서만 나온다고.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겠다. 험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삶에 몰두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무언가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의미를 느끼는 활동,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일이든 취미든 공부든 운동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에너지가 남의 험담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계속 소모된다. 하지만 에너지가 자기 성장으로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계속 채워진다. 같은 24시간을 험담에 반응하며 쓸 수도 있고 자기 일에 집중하며 쓸 수도 있다. 어떤 쪽이 당신에게 더 이로운가는 너무나 명백하다. 험담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상처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상처받는 것과 상처에 주저앉는 것은 다르다. 상처를 느끼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 아파하되 아픔을 이유로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험담 앞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다. 세상에는 엄청난 험담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특별히 강한 심장을 갖고 태어난 것일까? 그들이 남들보다 무감각한 사람들인 것일까? 아니다. 그들도 상처받았다. 그들도 분노했다. 그들도 억울했다. 다만 그들은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을 자기 길을 포기하는 이유로 삼지 않았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시대에 철저하게 무시당한 철학자였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독일 철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헤겔이었다. 헤겔의 철학이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출판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쇼펜하우어는 거의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았다.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간되었을 때 반응은 거의 없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학계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세상은 헤겔의 손을 들어주었다.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열었을 때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 철학을 수정했을 것이다. 헤겔의 방식에 맞춰서 자기 이론을 바꾸었을 것이다. 혹은 아예 철학을 포기했을 것이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계속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철학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학계가 무시해도 자기가 발견한 진리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30년 넘게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자기 길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노년에 이르러서야 세상이 그의 철학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가 죽기 몇 년 전에야 비로소 명성이 찾아왔다. 쇼펜하우어의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분명하다. 세상의 인정은 늘 늦게 온다.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험담이 돌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다. 거목이 처음 싹을 틔울 때 아무도 그것이 거목이 될 줄 몰랐듯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 당장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자기 기준이 명확하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삶을 평가한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에게도 성공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이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이다. 반대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의미를 느끼면 묵묵히 계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험담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지만 바위는 깎이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결과로 말한다. 입으로 해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 그리고 결과를 낸다. 결과는 그 어떤 해명보다 강력하다. 아무리 험담이 돌아도 실제로 성과를 내면 험담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왜냐하면 험담의 핵심 내용이 저 사람 별것 아니야인데 결과가 별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도 험담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험담하는 게 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다. 셋째,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험담에 대응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험담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에너지 낭비다. 그 에너지를 자기 일에 쏟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생각해보라. 험담 때문에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과가 떨어지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험담한 사람이 이익을 본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험담을 들어도 담담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평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당신이 이익을 본다. 험담에 대한 가장 품격 있는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잘 살아서 그들이 더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복수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뜻이다. 넷째, 그들은 자기 편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안다. 험담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내 편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세게 된다. 그런데 거목은 원래 외롭다. 숲속에서 가장 높이 자란 나무는 같은 높이의 나무가 옆에 없다. 다른 나무들은 아래에 있다. 같은 높이에서 나란히 바람을 맞아줄 동반자가 없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높이 자란 대가다. 앞서 나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외로워진다.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앞서 나갈 수는 없다. 누군가는 뒤에서 험담할 것이고 누군가는 거리를 둘 것이고 누군가는 대놓고 반대할 것이다. 그래도 가야 한다. 자기 길이니까. 다섯째, 그들은 시간을 믿는다. 지금 당장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오늘 험담이 돌고 있어도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험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밀려난다. 험담하던 사람들은 잊혀지고 묵묵히 걸어간 사람만 기억된다. 역사가 이것을 무수히 증명해왔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이라는 심판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 시간의 심판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다. 살아생전 대부분의 시간을 무시와 조롱 속에서 보냈지만 죽은 뒤에 그의 철학은 서양 사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봉우리가 되었다. 니체,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 톨스토이 등 수많은 후대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쇼펜하우어에게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름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인용되고 있다. 당신과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의 이름은 5년 뒤에 당신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묵묵히 쌓고 있는 것들은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의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았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거목은 셀 수 없이 많은 바람을 맞았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자라기를 멈추지는 않았다. 바람을 맞으면서도 계속 자랐다. 바람을 맞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뿌리가 더 깊어졌고 줄기가 더 굵어졌다. 험담도 마찬가지다. 험담을 맞으면서 당신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험담을 통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거목의 태도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의 태도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
험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험담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결국 한 가지로 기결된다. 자기 삶의 중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 대해 매우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다.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이 클수록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줄어든다고.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남의 인정이 덜 필요하다. 남의 칭찬이 없어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남의 부러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면이 텅 빈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 남의 인정, 남의 시선, 남의 박수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그 인정과 시선과 박수가 사라지는 순간 불안해진다. 그리고 험담이라는 역방향의 시선을 받으면 그것이 곧 자기 존재의 위협으로 느껴진다. 외부에 의존하는 삶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면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 의외로 들릴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 혼자 있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가르쳐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높은 능력 중 하나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혼자 있을 때에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으로 바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산책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도 좋다.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SNS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험담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기심의 뿌리는 비교다. 그런데 비교는 험담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하고 있을 수 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을 수 있다. 이 비교의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은 험담에 더 취약해진다. 왜냐하면 비교 속에서 이미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험담을 맞으면 그 충격이 몇 배로 커진다. 반대로 비교를 멈추고 자기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험담을 맞으면 그 충격은 훨씬 작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와 뿌리가 얕은 나무가 받는 충격이 다르듯이 같은 험담을 들어도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과 자존감이 흔들리는 사람이 받는 충격은 다르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기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의 험담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제 돈도 못 벌면서 라고 험담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준과 당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는 당신에게 의미가 없다. 축구선수에게 넌 야구를 못 쳐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애초에 게임이 다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진 것, 즉 재산이다. 둘째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 즉 명예와 지위다. 셋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즉 내면의 인격과 지적 능력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재산은 잃을 수 있다. 명예와 지위는 남이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 쌓아놓은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이 읽은 책, 당신이 경험한 것들, 당신이 깊이 생각해 본 것들,
당신이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험담으로도 깎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험담이 들려올 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 나는 무엇을 쌓아왔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험담은 그저 소음일 뿐이다. 소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이유를 아는가? 키가 높아서가 아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키만 높고 뿌리가 얕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 쓰러진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버틴다. 가지가 꺾일 수는 있다. 잎이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한 나무는 다시 자란다.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원칙, 당신의 신념, 당신이 삶에서 지키고 싶은 것들, 이것이 당신의 뿌리다. 이 뿌리가 깊으면 어떤 험담의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쓰러지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 만에 바뀔 리 없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하루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오늘 하루 SNS에서 남의 삶을 구경하지 않기.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서서히 변화가 온다. 남의 험담이 들려도 예전처럼 며칠씩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예전에는 일주일을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하루로 줄어든다. 그 하루가 반나절로 줄어들고 반나절이 1시간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다고 라고 넘길 수 있게 된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뿌리가 충분히 깊어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대단한 철학 지식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있다는 감각. 남의 인정이 없어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이것을 갖춘 사람은 험담이 무기가 아니라 그저 바람 소리임을 안다. 바람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나무는 없다. 그저 서 있을 뿐이다. 뿌리를 깊이 내린 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다. 숲속의 거목이 왜 바람을 맞는지, 험담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험담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삶에 집중하는 법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다. 바람은 지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험담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험담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험담의 열기는 식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새로운 험담거리가 생기면 당신에 대한 험담은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패턴이다. 지금은 온 세상이 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험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그리고 그 적은 수의 사람들마저도 곧 다른 관심사로 이동할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 그것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보았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오고, 권태도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라고 했다. 이 말을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비관이 아니다. 고통이 삶의 기본 조건이라면 고통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험담을 받는 고통, 시기를 당하는 고통, 오해를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은 삶의 일부다. 누구나 겪는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은 좀 더 많이, 좀 더 강하게 겪을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험담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다. 성장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통과 의례다. 거목이 되려면 바람을 맞아야 하듯 앞서 나가려면 험담을 맞아야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려보자. 지금으로부터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보라. 지금 당신을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불만을 안고 비슷한 험담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험담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 대한 험담이 끝나면 바로 다음 대상을 찾는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이 험담의 바람을 맞으면서도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5년 후, 10년 후의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자라 있을 것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더 넓은 가지를 펼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험담은 그때 가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을 만큼 작은 일이 될 것이다. 험담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서 있는 것이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서 있는 나무가 진짜 거목이다. 바람이 불 때 모든 나무가 흔들린다. 거목도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이 멈췄을 때 여전히 서 있는 나무, 그것이 거목이다. 당신도 지금 흔들리고 있을 수 있다. 괜찮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쓰러지지만 않으면 된다.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면 된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후에 당신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쇼펜하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세상의 대부분의 고통은 기대에서 온다고. 타인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인생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험담에 상처받는 것도 일종의 기대에서 온다. 저 사람은 나를 좋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들 인정해 줄 것이다. 착하게 살면 험담을 듣지 않을 것이다. 같은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대들은 처음부터 비현실적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게 볼 수는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험담하는 사람은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험담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워의 철학이 흔히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가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고통이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알면 그 고통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 더 빛난다. 비 온 뒤에 햇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듯 험담의 바람을 맞은 후에 찾아오는 평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잊지 마라. 당신 곁에는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험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가려져 있을 뿐.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들은 시끄럽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진심은 원래 조용하다. 험담은 시끄럽고 진심은 조용하다. 시끄러운 것에 귀를 빼앗기면 조용한 것을 놓치게 된다. 험담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라.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가자. 숲속의 거목은 늘 바람의 시샘을 받는다. 험담이 들려온다면 당신이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라.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누군가의 험담이 들려올 수 있다. 그때 이 말을 떠올려라. 아, 내가 앞서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자기 길을 걸어가라. 당신이 걸어온 길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남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발자국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바람은 지나간다. 하지만 거목은 남는다. 당신은 거목이다. 지금의 바람을 이겨내고 나면 당신은 더 크고 더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라라.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당신의 뿌리는 이미 충분히 깊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험담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